반갑습니다. 리플홀더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요즘 계좌 열어보기 여전히 겁나시죠? 계속 밀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큰 회사가 코인을 던졌다는 뉴스까지 나오면 마음이 또 내려앉으실 겁니다. 스트래티지 이야기죠. 그 뉴스 보고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번 달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84만 개 넘게 들고 있는 그 회사 자기 코인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 두 곳을 나란히 놓고 보려고 합니다. 둘 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코인을 사서 회사에 쌓아두는 거죠. 우리 트레저리 회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번 달에 스트레치는 팔았고 리플을 쌓아두는 에버노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이 드시죠. 스트래티지가 저러면 에버노스도 언젠가는 던지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둘을 한 묶음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만 팔았는지 그 이유를 뜯어보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오신 게 왜 틀리지 않았는지도 같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얘기는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딱 두 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스트래티지가 코인 매도 한도를 더 늘리는지, 다른 하나는 현금이 몇 달치까지 줄어드는지 그 두 개가 답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답이 나오고 있죠. 한도는 늘지 않았고요. 현금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스스로 정해둔 최소선이 12달치인데 지금은 그 최소선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10달 밑으로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보유량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급하지도 않은 회사가 왜 애초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코인을 매도했을까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살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만 꺼낸 게 아닙니다. 우선주라는 걸 찍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배당을 약속하고 빌려온 돈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배당하고 이자가 1년에 17억 6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2조가 넘죠. 이건 코인이 오르던 내리던 날짜가 되면 나가야 하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들고 있어도 이자가 나오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쌓여있는 건 코인인데 매달 나가야 하는 건 현금인 거죠. 코인은 가만히 두면 이자를 한 푼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모자라는 순간이 오면 들고 있던 코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트래티지의 사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관이 있죠. 코인을 쌓아둔 회사가 코인을 던졌다는 뉴스 여러분도 보시면 철렁 하시잖아요. 그 뉴스가 나오는 공장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구조거든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다음에 같은 뉴스를 보셔도 덜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스트래티지가요. 그것도 매집한 평균 가격이 7만 5천 달러대인데 6만 달러 언저리에 매도를 했어요. 손해를 확정하면서 매도를 한 겁니다. 회사가 밝힌 용처 바로 우선주 배당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는 왜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과연 파는 대상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번엔 코인 대신 자기 회사 주식을 새로 찍어서 팔았어요. 그렇게 판 주식이 이번 달에만 7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비트코인은 새로 매집하진 않았습니다. 몇 주째 안 사고 대신 주식을 팔아서 배당을 내고 현금을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뭐가 됐든 계속 무언가를 팔아야만 하는 상태인 거죠. 그게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구조입니다. 코인이 미워서 파는 게 아니고요.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 날짜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하고는 사정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에버노스를 한번 볼까요? 리플 쪽에도 비슷한 트레저리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에버노스라는 회사죠. 리플 본사가 직접 출자해서 만들었고요. 하는 일은 XRP를 사서 쌓아두는 겁니다. 지금 XRP를 4억 7천만 개 넘게 들고 있죠. 사들이는데 쓴 돈이 11억 달러가 넘고요. 평균 매입가는 2달러 중반대인데요. 2달러 중반이면 지금 시세로는 어떤지 감이 오시죠? 원금이 절반 넘게 날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물려 있다는 뜻이죠. 물린 크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제일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렸는데도 매도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서 디테일하게 보시겠지만 에버노스가 안 파는 이유하고 여러분이 팔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결국 같은 이유거든요. 그럼 스트래티지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도를 했는데 에버노스는 왜 안 팔았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회사가 갈립니다.
차이는 코인이 아니라 살 돈을, 매수할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에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를 찍어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빌린 돈이니까 그 대가를 매달 지불해야 되겠죠. 반면에 에버노스는 투자자들한테 회사 지분을 나눠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리플 본사가 자기가 들고 있던 XRP를 현물로 직접 넣었고요. 지분을 나눠 가진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갚을 날짜가 없고 매달 내야 하는 배당도 없거든요. 그러면 팔아야 할 이유가 애초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버노스도 빌린 돈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리플 본사한테서 운영자금을 빌려 쓴 게 있는데 한도가 800만 달러고 실제로 끌어다 쓴 건 500만 달러 남짓입니다. 스트래티지가 해마다 내야 하는 17억 6천만 달러하고 비교하면 자릿수 자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앞으로도 빚을 안 쓰겠다, 이렇게 빚을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문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류에는 나중에 XRP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작은 거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냉정하게 짚고 갈 게 있는데요. 리플 본사가 직접 넣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리플 본사가 자기 XRP를 1억 2천만 개 넘게 에버노스에 현물로 넣었습니다.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코인으로 넘겨준 거예요. 우리 홀더들이 매달 신경 쓰는 게 리플이 묶어둔 물량이 풀리는 거잖아요. 락업 해제죠. 그 물량 중 일부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대신에 에버노스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락업된 겁니다. 도착지가 바뀐 셈이죠. 물량이 나오기는 했는데 시장 안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들어간 물량이 지금까지 다시 밖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한테 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나와서 눌렀을 물량이 한 군데 묶여 있는 거니까 그만큼 위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든 셈이거든요. 이런 게 쌓이면 판은 조금씩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에버노스 평균 매입 단가가 2달러 중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평단이 얼마시든 에버노스도 지금 원금 절반이 날아간 자리에 여러분하고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노스가 매도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손절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저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물린 쪽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구조로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훨씬 더 큰 돈으로요. 하지만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겠죠.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세 가지 인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버노스는 나스닥 상장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서류 심사도 남아있고 주주총회 승인도 남아있어요. 상장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상장은 합병으로 하는 건데 올해 11월까지 못 끝내면 계약상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코인을 쌓아두는 회사라는 업종 자체, 트레저리 업종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여러 곳이 신규 매수를 멈췄고 회사 몸값이 자기가 들고 있는 코인 값어치에 못 미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에버노스가 절대 안 판다고 약속해 둔 거는 없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회사 몸값이 코인 값어치에 계속 못 미치면 돈을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들고 있는 걸 내다 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열어둬야 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이 흔들리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안 판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구조에서는 팔아야만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트래티지는 날짜가 정해진 돈이 나가고 있고 에버노스는 사실상 그런 게 없는 거죠. 그 차이는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겉보기엔 둘 다 코인을 매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빌린 돈으로 샀고 하나는 나눠 가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부르는 건 코인 쪽 사정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갚을 게 있는 쪽은 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날짜가 되면 팔아야 하고요. 갚을 게 없는 쪽은 코인이 아무리 밀려도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 제 이야기고요. 그동안 우리가 두 회사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었던 셈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걸 되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그 코인 들고 있다고 해서 매달 나가는 돈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오늘 본 두 회사 중에 에버노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서 계신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러분은 억지로 팔게 만드는 계약서는 없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큰 베네핏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큰 회사도 못 가진 걸 우리는 갖고 있는 거니까요.
스트레티지가 코인을 판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매달 나가야 하는 배당 날짜가 돌아온 거였죠. 에버노스한테는 그런 날짜가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째 버텨오신 여러분은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같이 서 계신 겁니다. 저는 그 뚝심이 결국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트레티지는 매주 월요일에 그 해당 주에 코인을 샀는지 팔았는지를 공시하는데요. 코인을 던진 뒤로 나온 공시들을 보면 다시 사들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현금을 더 풍부하게 쌓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구조가 그대로 확인이 된 셈이죠. 갚을 게 있는 쪽은 이렇게 계속 뭔가를 팔아야 하고 갚을 게 없는 쪽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에버노스가 아직 팔았다는 공시가 없고요. 앞으로 스트레티지가 뭘 파는지, 에버노스가 상장을 마치는지는 제가 계속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 편에서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문 말고 구조를 읽어드리는 데일리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